어릴 때 엄마의 마티즈가 참 부끄러웠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집에는 마티즈 한 대밖에 없었다. 뒷좌석이 좁아 터져 여름이면 더 불만이 커지곤 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의 아버지 차는 그랜저, 소나타, 마티즈는 더욱더 작아 보였다. 그래서 친구들 몰래 숨어서 차에 탔었다. 어른이 된 지금 그때의 부모님의 마음이 헤아려진다. 지금은 엄마의 마티즈를 부끄러워한 나의 과거가 부끄럽다.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가장 귀엽게 생겼던 자동차였지만 가장 처절하게 달려왔던 자동차. 비록 이제는 단종되지만 판매량 1위의 정점을 찍어본 유일한 경차. 마티즈의 리즈 시절 이야기. 세기말 황금 마티즈의 전설 시작해보겠습니다. 팜팜팜팜 팜팜팜팜. 안녕하세요. 앵카남 전현무입니다. 제가 앵카TV의 차부심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앵카TV 차부심 시리즈가 누적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면서 제가 특별 내레이션을 맡게 된 겁니다. 세상이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치맥과 함께하기 좋은 자동차 이야기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던 작지만 큰 기쁨 마티즈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 마티즈가 단종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생산 중단 기념식 사진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요. 보세요. 딱 봐도 좀 너무 조촐하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어릴 때 마티즈를 타셨거나 사회 초년생 첫 차로 마티즈를 뽑으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찐친이었던 마티즈가 이렇게 조촐하게 은퇴식을 하고 단종된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쉬움과 씁쓸함을 달래기 위해 그동안 고생해준 우리 마티즈를 위해서 저 전현무가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마티즈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경차 황금 마티즈 전설. 두 번째, 람보르기니와도 맞짱을 뒀던 마티즈 리즈 시절의 위력. 세 번째, 마티즈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 이렇게 3가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마티즈, 그러니까 이 스파크가 요즘 판매량이 너무 부진하긴 했습니다. 이 경차 4천왕 중에 판매량 최약체였어요. 사실 요즘 경차 트렌드는 캐스퍼가 원탑이긴 하죠. 하지만 저 전현무,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지만 오늘만큼은 이 트렌드를 다 떠나서 도심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마티즈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차였다라고 말이죠. 왜냐고요? 마티즈는 국내 경차 중 유일하게 연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던 자동차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큰 준중형 아반떼, 중형 소나타도 경차 마티즈가 최다 씹어먹었던 이 불멸의 작은 고추 신화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큰차 비켜라 마티즈. 그리고요, 이때가 딱 IMF 때였습니다. 이런 말 다들 아시죠?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IMF가 몰아치던 1998년 4월 1일 만우절. 당시 국내 자동차 업계 분위기는 진짜 칙칙했습니다. 거짓말같이 나라 경제가 휘청이면서 내수 2위 기아 자동차가 묻어나던 시절이었고, 길에 다니는 차들도 다 새하얗게 질려있거나 속이 타서 새까만 차들 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칙칙했던 만우절날 도로에 거짓말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색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재벌집 회장님 차. 간에는 취등록세로 2대는 사고도 남았던 차. 배우의 경차 마티즈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 중에 거의 제일 작은 자동차였는데 그런 작은 차가 최고급 세단도 안 쓰던 황금색 컬러를 국내 최초로 쓴 거예요. 이때 컬처 쇼크가 얼마나 컸냐면 문화 충격이 물리적인 충격으로 승화됐습니다. 황금 마티즈 놀이라는 것까지 생겼던 건데요. 친구들끼리 같이 길을 가다가 황금 마티즈를 보면 먼저 황마! 라고 외친 사람이 옆 사람을 막 때리는 세기말스러운 놀이였습니다. 심지어 이 놀이가 전국적으로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몇 대를 때리는 건지 지역마다 규칙이 다 다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 잡으셨을 텐데요. 이 황금 마티즈 놀이가 전국적으로 유행할 만큼 의외로 이 황금 마티즈가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고작 800cc 경차 마티즈가 프라이드, 아반떼, 소나타 이런 큰 차들을 다 제끼고 압도적으로 내수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잘 팔린 게
황금색이었습니다. 황금 마티즈가 워낙에 대박을 치니 훨씬 차급이 높은 그랜저도 황금 그랜저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황금 마티즈에 사람들은 열광했던 걸까요? 당시 마케팅 전문가들은 경제가 무너지면서 암울한 IMF 분위기에 동적이고 밝은 이미지의 금색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때 막 우리나라에 금이 없다고 금 모으기 운동 붐이 일었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금이 부족한 시국에 금색 자동차가 대리만족을 시켜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황금색을 두르고 나타난 마티즈의 디자인은 원래 이탈리아 피아트 차량에 사용할 걸 상정했던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아트가 시큰둥하니 계약을 미루는 사이 한눈에 반한 배우 자동차가 바로 이 컨셉카 디자인을 사갔던 것입니다. 디자인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디자인에 성능을 끼워 맞추는 탑다운 방식으로 개발하다가 당시 배우 연구진들이 갈려나갔다는 슬픈 전설이 내려옵니다. 원탄과 조금 변하긴 했지만 정작 이 디자인을 버렸던 피아트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는 마티즈가 출시되자마자 1000대를 수입해가더니 올해의 경차로 선정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적인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질라가 밟고 지나가도 멀쩡한 차, 마티즈, 뭐 이런 내용의 광고도 있었는데, 솔직히 진짜로 튼튼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물론 마티즈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었습니다. 이때는요, 자동차 할부 이자가 연 13에서 19%였던 시절이었어요. 요즘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비쌌었습니다. 근데 마티즈 1세대는 최고 트림이 단돈 535만 원이었습니다. 티코, 프라이드 영, 아토즈 다음으로 국내에서 네 번째로 싼 자동차라서 무이자 일시불로 사기에 부담이 덜했고요. 연비도 당시 기준으로 20km 이상의 경차 혜택까지 있어 유지비도 적게 들었습니다. 근데 왜 네 번째로 싼 마티즈가 판매량 1등을 차지했던 걸까요? 일단 프라이드 0은 소형차이기 때문에 경차 혜택을 못 받았고요. 티코는 경차긴 한데 워낙에 악명이 높았어요. 티코 단점을 까는 개그만 모아놔도 티코 유머 시리즈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마티즈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현대의 경차 아토즈였어요. 이 아토즈는요, 사실 마티즈 출시 전까지 98년 자동차 판매량 1위였습니다. 왜냐면 경차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내 공간을 규격 한계치까지 뽑아낸 덕분에 헤드룸이 무려 1035mm였기 때문입니다. 마티즈보다 컸던 건 당연하고요. 요즘 나오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 헤드룸이랑 옷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차 경차 맞아요? 타보면 알잖아. 갈수록 큰 차, 아토스. 큰 차 비켜라. 마티즈. 근데 이 아토즈의 황금 마티즈가 도전장을 던졌던 셈이죠. 아토즈 입장에서는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겠죠. 아토즈 대 마티즈, 경차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현대는 마티즈는 3기통, 아토즈는 4기통,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디스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한 국내 자동차 전문지가 전문 레이서 2명과 네티즌 30명을 모집해서 2만 킬로미터 주행 테스트를 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3기통 마티즈가 의외로 4기통 아토즈보다 주행 성능이 좋았던 것입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사실 아토즈는 경차 엔진 기준인 800cc에 맞춰서 4기통 엔진을 만들기 위해 엔진 실린더 크기를 줄였어요. 엔진 소음이 적지만 출력도 떨어지는 바람에 가속력이나 출력은 오히려 3기통인 마티즈가 더 높았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티즈의 조상님이었던 배우 티코를 보면 워낙 공차 중량이 가볍다 보니 초반 가속력 한정으로는 람보르기니도 이긴다는 도시 전설이 있을 정도인데, 마티즈도 이 DNA를 물려받아 공차 중량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었고 경쾌한 초반 가속력을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마티즈는 아토즈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귀엽고 빠릿한 컨셉과 장점이 확실한 경차였고, 그 덕분에 출시 직후부터 월간 판매량에서 아토즈를 앞질렀습니다. 배우 자동차는 어지간히 신이 났던지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경차 마티즈 D 아트까지 출시했습니다.
번쩍거리는 크롬 외관과 투톤 베이지 루프 우드 그레인과 CD 체인저 프로젝션 타입 안개 등이 장착된 호화 사양이 월 50대 한정 100% 수작업으로 제작되면서 일명 경차계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이런 세레모니가 무색하지 않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로 경차인데 연간 판매량 1위 정점을 찍은 차가 됐죠. 현대와 기아에 늘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던 대우 자동차가 무려 25년 만에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뒤로는 현대와 기아가 경차 라인업을 단종하면서 마티즈는 국내 유일의 경차로서 한동안 서민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마티즈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냐면요, 하이패스 없는 3억짜리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대 하이패스 달고 달리는 마티즈가 불이부터 판교까지 레이싱을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건 답이 너무 뻔해 보이는데 의외로 사전 온라인 투표 응답자의 80%가 마티즈의 승리를 기원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줬었죠. 물론 경주는 1분 차이로 마티즈가 지긴 했지만 람보르기니를 상대로 졌지만 잘 싸웠다, 되려 마티즈를 칭찬해주는 목소리가 높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기아 자동차의 1000cc 소형차였던 모닝이 경차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800cc 마티즈는 1000cc 모닝과 경쟁해야 했고요. 그 뒤로 마티즈는 모닝에게 밀리는 만년 2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마티즈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3세대 들어 엔진을 1000cc로 키우고 뒷문 손잡이를 숨긴 해치백 디자인으로 멋도 내봤어요. 국내 최초로 핑크색 차까지 만들어봤지만 무슨 방법을 써도 연간 판매량 순위에서 단 한 번도 모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모닝과 마티즈가 치고받는 동안 쌍용의 히든카드 티볼리가 등장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다양한 소형 SUV가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경차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결국 마티즈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최하 트림에 무려 닭다리를 달아버린 거예요. 창문을 수동으로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통해 1000만 이하로 시작가를 낮춰서 싼 맛에 팔아보겠다는 컨셉이었던 건데 옵션도 없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마티즈가 선택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차박 트렌드 탓에 레이나 캐스퍼 같이 차박되는 경차가 경차 수요의 대부분을 흡수하면서 마티즈는 쓸쓸하게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결국 지난 9월 마티즈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쓸쓸한 기념식을 마지막으로 25년간 마티즈를 만들어왔던 창원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정지했습니다. 참 이게 마음이 씁쓸한 게요, 마티즈와 비슷한 이유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어떤 자동차에 비해 마무리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폭스바겐 비틀 이야기입니다. 사실 폭스바겐 이름 자체가 국민 자동차라는 뜻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비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피폐해진 독일과 영국 국민들에게 싸고 든든한 발이 되어주었고, 지난 2019년 폭스바겐은 비틀의 단종을 기념하며 자동차 역사상 이례적인 굿바이 단종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추억을 뒤로 하늘로 날아가는 비틀의 모습에 비틀을 기억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마티즈 역시 국민 자동차 사업으로 탄생한 대우 경차 라인업의 후계자였습니다. 그 국민 자동차 사업의 결과물인 비틀과 대우 경차는 국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진정한 친구 같은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티즈의 초라한 마무리는 저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대우 자동차의 경차 역시 IMF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서민들이 어려울 때 든든한 발이 되어준 차였기 때문이죠. 물론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도 위태로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티즈가 존재함으로 인해 누군가는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누군가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죠. 그나마 마지막 위안이 되는 사실 하나는요, 대우 경차 마티즈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죠. 마티즈의 유산은 아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마티즈가 만들어졌던 창원 공장을 맨 처음 지었던 목적 자체가 대우의
경차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GM은 마티즈 생산 중단 이후 해당 라인에서 차세대 신형 CUV 2세대 트랙스를 생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티즈의 영혼이 깃든 창원 공장에서 만들어진 GM의 새로운 미래. 2세대 트랙스는 1등 자동차 마티즈를 만들었던 창원 공장을 다시 한번 1등 자동차 공장으로 만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사람을 많이 바꿔놓습니다. 분명 어릴 때는 엄청 싫어했던 음식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 없어서 못 먹기도 하죠. 어릴 때 바라보던 느낌과 어른이 되고 난 다음 바라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자동차입니다. 어릴 때는 마티즈를 보면 그냥 작고 귀엽게만 보였거든요. 근데 좀 나이를 먹으니까 마티즈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처절하게 달리는 진짜 하드보일드한 자동차였다 이거죠.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가장 작았지만 가장 무거운 삶을 짊어졌던 차, 마티즈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마티즈가 단종되더라도 저희 엔카닷컴에서 계속 중고차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엔카TV 차부심은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담긴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레이션의 전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